안녕하세요. 스포자TV의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것저것 학습 자료를 수집하다가 신문 기사를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요새 한참 이슈인 코로나에 대한 소식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코로나에 관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은 확률과 관련된 수치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치명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치명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오늘은 이 치명률과 관련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용할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그 이후에 사용될 교과서는 제가 늘 사용하는 천재교육 교과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16강에서 함께 볼 자료는요. 일단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자료고요. 보도자료란에 항상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0시 기준으로 올라온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쭉쭉 넘겨보시면요. 네, 6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표를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서 오늘 배울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월 23일 0시 기준으로 8,961명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확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인데요. 맨 윗줄을 보시면은 이제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치명률이란 무엇인가? 이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요. 확진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을 이제 치명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줄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요. 이 첫 번째 줄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8,961명이죠. 요거 분의 사망자 수 111 곱하기 100 이거 해준 게 이제 1.24%다. 이렇게 해서 이 치명률 전체적인 치명률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줄도 이제 천천히 보시면은 남자에 대한 치명률이 나와 있죠. 남자는 확진자 수가 몇 명이고 남자는 3, 4, 5, 7, 3,457명이고 그 중에 사망자가 58이니까 이 1.68이라는 수치는 남자들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쵸? 3, 4, 5, 7 분의 58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뭐예요? 여자에 대한 치명률이 나와 있죠. 여기 0.96이라는 거는 5504분의 53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나온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울 조건부 확률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특이한 조건을 가진 상황에서의 확률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치명률처럼 전체적인 치명률 1.24%를 강조하는 이런 신문 기사도 있지만 어떤 기사를 보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 걸렸을 때 더 위험할 확률이 크다. 이런 게 이제 이 확률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이 연령별로 돼 있는 여기 치명률을 좀 보시면 일단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아직 죽은 사망자가 없어서 치명률이 0%입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20대까지는 없죠, 다행히. 그런데 이게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이 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조금 고령자가 걸렸을 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조건에서의 확률, 어떤 그 집단 중에서도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정을 해서 그 비율을 보겠다. 이럴 때 쓰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과서로 넘어가서 정확한 정의와 함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2단원 확률에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왔어요. 2단원 확률에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를 배웠었냐면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확률의 정의에서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여사건이나 아니면 배반사건 이런 용어들도 배웠었죠. 확률의 덧셈 정리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할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요. 크게 이렇게 두 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내일 하겠죠?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도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겨서 조건부 확률이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넘어오시면 이제 탐구활동 보이시죠? 탐구활동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인가 일단 예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교과서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두 학교의 연합 댄스 동아리 회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회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임시 회장을 뽑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그러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임시 회장을 한 명 뽑는다는 거죠. 1번 물음에 한번 답해볼게요. 1번은 임시 회장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전체 학생이 몇 명이에요? 여기 25명인 거 보이시죠? 25명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 그러면은 남학생은 몇 명 있죠 지금? 그 중에 14명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남학생일 확률은 25분의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얘가 여학생이었을 확률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학생이었을 때는 25분의 여기 있는 11 이렇게 얹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임시회장이 알파고 학생이라고 할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알파고등학교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은 아까는 이 표에서 봤을 때 전체에서 다 생각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어디서만 한정해서 보면 돼요. 이 알파고등학교에서만 한정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아까는 이 전체 25명을 대상으로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알파고등학교 12명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남학생일 확률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2분의 7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12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마저 볼게요. 위 1번, 2번 확률을 서로 비교해보자. 1번에서의 확률은 25분의 14였고요. 2번은 12분의 7. 둘 다 약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이 어때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그 치명률, 치사율 할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이 보는 대상을 조금 더 축소시켜서 특정 조건을 가진 대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고 정확한 용어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난다는 조건은 또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A, B에 대해서 PA가 0보다 클 때 여기가 중요하네. 그쵸?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며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처음 나와서 좀 헷갈릴 테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먼저 일어났을 때만 보는 거예요. A라는 조건을 건 상태에서만 확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A가 이 뒤에 들어가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확률이라는 뜻이 P죠? P는 어떤 확률이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밑에가 이제 PA가 들어간대요. A가 일어났을 때 중에 A이면서 B일 확률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오는 기호치고 너무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조건부 확률을 기호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봤던 탐구활동 예시를 보면요. 일단 무슨 확률을 구하고 있냐면 임시회장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남학생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할까요? 보이니까. B라고 했을 때, 자, 그럼 1번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P, 남학생일 확률은 25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임시회장이 알파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알파고니까 요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서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P, A일 때, 알파고 학생일 때 그때 남학생일 확률, 알파고일 때 뭐뭐일 때가 뒤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남학생일 확률. 자, 요게 이제 12분의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아까 식 어떻게 썼었는지 기억나세요? 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밑에가 P 뭐가 들어갔냐면 이 뒤에 들어가는 A가 여기 그대로 왔었습니다. PA고요. 위에는 PA 교집합 B 요렇게 들어갔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PA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PA라는 거는 A가 지금 알파고 학생일 확률이죠. 알파고등학교 지금 몇 명 있어요? 12명 있잖아요. 그러면 PA라는 거는 25분의 12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어디일까요? 알파고이면서 남학생인 거니까 7인 거죠. 7. 그리고 얘는 전체 25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 25가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약분해져서 1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2분의 7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PA분의 PB 요거를 PA분의 PA 교집합 P 요거를 꼭 구해줄 필요는 없고 이 숫자로만 읽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12분의 7 요렇게 보통은 이렇게 많이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어떤 상황에서 이 확률을 구할 건가 그게 중요해요. 이 여기서 알파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할 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알파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요 줄에서만 본다는 거잖아요. 요 줄에서만 본다는 거니까 전체를 뭐로 생각하고 12로 생각하고 그 중에 남학생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정된 범위에서 어떤 대상을 볼 것인가 그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서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63페이지 문제 1번, 예제 1번, 문제 2번 이렇게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한 개의 주사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한 개의 눈을 던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이 1, 2, 3, 4 해서 6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만 보겠다고 한 거냐면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요 경우만 이제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짝수 눈 나오는 거는 어디 있어요? 2, 4, 6이죠. 요것만 이렇게 떼와서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보겠다 요런 얘기죠.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럼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2, 4, 6 중에 소수 누구 있어요? 소수는 2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3개 중에서 2 하나니까 3분의 1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예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일단 문제 잠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희망을 하는 학생은 전체의 75%고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의 30%였다.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그 학생이 2학년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구매를 희망한다. 요게 먼저 나왔으니까 요거를 A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 2학년 학생을 그 경우를 이제 B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이 첫 번째 줄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이고 했으니까 PA가 어떻게 되는 거야? PA는 75%, 뭐 100분의 75%는 100분의 1이라고 했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의
30%였다. 그러면은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이니까 PA 교집합 B가 30%, 100분의 3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요거예요.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그 학생이 2학년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P 뭐뭐일 때 A일 때 B일 확률. A가 지금 뭐였죠? 구매 희망 학생일 때, 구매를 희망할 때, 그러면서 2학년일 확률, 이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구매를 희망하는 요 A가, 이 뒤에 있는 A가 밑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요게 이렇게 가서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PA는 요거잖아요. 100분의 75. PA 교집합 B는 요거. 100분의 30. 자,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100끼리는 서로 약분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남는 게 75분의 30이잖아요. 이것도 서로 약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까봐 제가 여기다가 따로 가져와서 약분을 할게요. 뭘로 약분될까요? 3으로 일단 한번 해주고요. 5로도 한번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총 약분했을 때 얼마 나온다? 5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얘가 사실 식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쵸?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식이 안 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간단히 알려줄게요. 표는 지금 구매를 희망하냐 안 하냐랑 학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를 대충 그려보면요. 자, 구매를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OX로 대충 표시하고요.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합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보통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100으로 잡아놓을게요. 100으로 잡아놓으면요. 자, 첫 번째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이 75%라 그랬죠. 그러면은 어디가 75%다? 구매를 희망하는 요만큼이 여기가 75%니까 여기 개에다가 75 써주면 되겠죠. 100분의 75니까요. 그 다음에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이 30%다. 그러면은 그 중에 누구만? 여기 2학년만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30%이기 때문에 이 3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2학년의 확률이니까 75분의 3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약분하면 5분의 2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식을 계산하는 데는 그냥 약분만 해주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2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분식집에 1년간 이용 고객 수를 조사했더니 학생이 전체의 4분의 3이었고 여학생이 전체의 2분의 1이었다. 이 분식집 이용 고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먼저 나온 요거를 A라고 해놓고요. 학생일 이거를 A라고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여학생. 이 여학생이라는 게 사실 학생이면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P, A, 파, B 이렇게. 요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P, A분의 PA 교집합 B 요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PA는 뭐예요? PA는 학생 고객일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뭐라고 넣을까요? 4분의 3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면서 여자일 확률이죠.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2분의 1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번분수 혹시 계산하실 줄 아시나요? 자, 요런 거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계산을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게 이제 조금씩 갈리는데요. 이게 나왔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고 나올 때마다 새로 배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이 나눗셈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눗셈의 원리는 이 밑에다가 선생님이 잠깐 써주면 뭐 A분의 B다. 요거는 B 일단 곱하기 A분의 1인 거고요. 그쵸?
b 곱하기 a분의 1이고요. b 나누기 a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위에 거를 먼저 써주고 위에 거 2분의 1을 먼저 써주고 나누기 밑에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를 곱하기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이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고 이런 거 했었죠. 안에 것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밖에 것끼리 곱하고. 그래서 이 어디로 올라가는가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1이랑 곱해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랑 곱해지는 게 밑에 분모로 가는 거고.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6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번분수의 계산까지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부 확률은 사실 그 말과 의미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 문제 적용하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조건부 확률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거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은 확률의 곱셈 정리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건강 꼭 챙기시고 이 힘든 시기에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